2020년도에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처음 들었어요. 많을 거고 해마다 3만 명씩 걸려요. 3만 명씩.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코로나19보다 2020년도에 더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호흡기 질환요? 네. 독감은 유행 안 했는데. 그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 사람끼리 옮겨갈 수 있는 이 호흡기 질환이 무서운지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쵸, 이제 네. 좀 뼈저리게 알았죠. 진짜. 그런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조금만 한 가지만 잘 대처하면은 확 줄일 수 있는 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뭐지? 결핵이에요. 결핵. 결핵. 결핵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처음 들었어요. 많을 거고 해마다 정말 3만 명씩 걸려요. 3만 명씩. 되게 많네, 결핵이. 네. 세상에 코로나19가 닥친 다음에 이걸 좀 신경 쓰잖아요. 손 닦고 진짜. 마스크 끼고 개인위생을 많이 안 모이고. 쓰죠. 예. 그거 하고 나서 2만 명대로 줄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다. 그래도 얘는. 엄청 많고 병원에 제가 있잖아요. 그거 검사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요. 실제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이거를 잘하면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있어요. 우리는 선진국인데 그쵸. 결핵은 개발도상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막 중세시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창백하고 막 이렇게 객혈 뱉고 체갈량. 개갈량도 객혈이요. 주유 아니에요? 제갈량도 쿨럭쿨럭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이렇게 사망을 많이 했지. 이제 그때 그 병이 아직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데 정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결핵을 확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어떤 거죠? 먼저 결핵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이 네. 결핵은 좀 특이하게 우리를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얘네가 굉장히 천천히 자라거든요. 맞아요. 이외에는 컬처 배양 네. 검사도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가 균 배양 검사를 병원에 사면은 보통 균들은 2, 3일이면 맞아요. 자라는데 다 결과가 나와. 근데 결핵은 안 나와. 얘네는 처음에 그 껍데기만 우리가 보는 거 염색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길러보는 거는 진짜 몇 주 뒤에 이게 자라기도 할 정도로 천천히 천천히 자라는데 자라는 균이군요. 그래서 좀 특징이 있어요. 얘네가 이게 우리한테 감염이 되면은 바로 활동성 결핵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기침하고 열나고 폐에 병변 생기고 이걸 활동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잠복결핵이라는 형태로 얘는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잠복결핵?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숨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활동성 결핵으로 걸리는 것보다 이 잠복결핵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핵이 진짜 우리 몸에 숨어가지고 증상도 없고 엑스레이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래 검사에도 안 나와요. 전염력도 없어. 그냥 정말 숨어 있는 거구나. 진짜 숨어 있는데 처음에 한 1, 2년 동안에 5%는 진짜 결핵으로 발병하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서 또한 5%가 정말 결핵으로 발병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네. 우리가 만약에 뭐 암에 걸리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어떤 특정 면역 억제제 같은 약을 먹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결핵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얘가 그렇죠. 옳다쿠나해서 나오겠네. 근데 또 잠복결핵이 더 위험한 게 내가 걸렸는지 모르고 있어. 대부분 모르고 있겠죠. 내 이게 병력상 내가 모르네. 네, 모르면은. 그런데 언젠가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시기에 상관없이. 근데 내가 기침을 해 갑자기. 잘 모르죠. 기침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 있지. 나도 모르게 내 주변 내 소중한 가족, 동거인한테 모르게 옮길 수 옮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결핵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가족 접촉자에게서 이제 잠복결핵을 검사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밀접하게 그렇죠. 접촉했으니까. 이 결핵이 이렇게 정말 이 사회에서 박멸되지 않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제 잠복결핵 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상이 없고 감염력이 없어도 검사하면 나온다는 거죠? 나와요. 얘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 항원이 결핵균의 그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인터페론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를 확인하면은 균이 우리 몸속에 숨어 있구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가족 접촉자는 활동성 결핵이 진단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랑 정말 동거인으로 지냈거나 아니면 정말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 검사를 하면은 그 결핵에 감염될 위험률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딱 치료하면은 눈에 띄게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선제적으로 없앨 수가 있는 거고. 선제적으로 하면은 훨씬 약 7배 정도
결핵 감염될 위험 낮출 수가 있고 7배면 크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만 정말 우리가 잘해줘도 우리가 결핵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신경을 많이 이거 진짜 신경 많이 써야겠어요. 써야겠네. 어. 만약에 가족 중에 결핵이 있으면 네. 가족적 신경 격자. 써야겠네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올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네,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핵은 일반적으로 예방하는 수칙은 뭐 코로나19랑 거의 유사해요. 손 닦고 네. 마스크 끼거나 뭐 기침 예절?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손 잘 닦고 기침 해절 하고 2주 이상 우리가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결핵 접촉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복 결핵이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치. 그래서- 내가 잠복 결핵일 수 있네. 네. 그러다 그게 우연히 이제 그때 이제 활동성 결핵으로 바뀐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2주 이상 기침해서 제가 의뢰를 하면은 결핵으로 진단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서도 기침으로 많이 왔겠죠. 그쵸. 워낙 많이 오니까 만성 우리는. 기침으로 많이 가니까 그때마다 엑스레이 검사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게 놓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앞서 말한 대로 이걸 가족한테 보통 많이 돌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약제 내성 결핵이야. 그러면은 진짜 온 가족이 이게 엄청 고생하지. 그러면. 정말 저희 아는 선배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거야. 그 내시경을 했는데 모르고 그 사람이 결핵하는지 모르고 했어. 그래서 보니까 활동성 결핵에 걸려버린 거야. 근데 하필 그때 약제내성 결핵이어가지고 그 선배는 수술까지 갔어요. 폐 아이고. 절제하는 수술까지 갔고 가족들도 다 이 내성 결핵 생겨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그 고생을 치료하는, 하셨겠네, 진짜.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기침이 있다면은 꼭 한 번쯤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활동성 결핵을 찾는 거예요. 잠복 결핵이 아니라 기침할 때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BCG 접종도 물어보고 불주사. 네, 어렸을 때 이거 맞으면은 결핵 예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소아는 이게 중증 결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막기 위해 BCG를 맞는 거지. 이걸 하나에 맞았다고 평생이 되는 건 면역 아니구나. 획득하는 건 아니네요. 그게 아쉽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게 저희가 나중에라도 결핵은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게 뭐다? 가족 접촉자를 그쵸. 진짜 검진하는 근데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있던데 전에 제가 한번 그 의뢰를 했을 때 네네. 이게 무료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맞아요. 앞서 말한 대로 이 결핵은 한번 걸리면은 이 엄청난 위해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국민 건강에. 지역 사회에도 많은 해로움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치료도 전부 무료로 해줘요. 약도 무료죠. 네, 약도 제가 무료예요. 크로싱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차인표 씨가 북한에서 이제 자기 아내가 결핵에 걸려서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보내려고 탈북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약은 공짜인 거야. 이거 진짜 잠복결핵 이거 해가 검사도 공짜니까 진짜 주변에 혹시라도 결핵 확진자가 있다. 그 가족이 혹시 검사 안 받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진짜. 네, 알려줘야 되고 결핵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맞아, 오래 걸려 이게 근데. 활동성 결핵이면은 이게 저희가 치료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진짜 오래 걸리네. 걸려요. 근데 이것도 중간에 약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내성 생기나요? 진짜 큰일 나요.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2차 약제 쓰면 부작용 더 심할 수도 있고 치료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약 먹다가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불편해 그러면 병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약을 바꿔줘요. 저희가 지금 입원해가지고 이 약 제가 이제 트라이 해보면서 부작용이 없는 약 찾아가지고 드실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잠복결핵일 때 치료를 받으면 장점이 뭐냐면은 치료 기간도 더 짧아요. 약도 개수도 좀 개수도 줄어드나요? 줄어들고 또 네. 덜 힘들겠네. 훨씬 덜 힘들어요. 그래서 잠복결핵일 때 이렇게 치료를 받아버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네, 이득이에요. 중요한 게 뭐다? 가족 접촉자를 그렇죠. 검진하는 특히 뭐 소아나 청소년 이런 친구들한테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러네.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집단으로 생겨버려요. 대상군이 되는 청소년들은 잠복결핵에 대해서도 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 이게 잠복결핵이 소아 청소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치료를 해요. 네. 보통 일반 인구는 이게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는. 근데 이 친구들은 집단 생활을 하고 최근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최근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또 1, 2년 이내에 발병 활동성이 될 확률도 수 있겠구나. 5%고
이게 이 친구들은 또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치, 길잖아. 네, 이게 기니까 이게 또 언제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그렇죠. 확률이 있고 약을 썼을 때 결핵약을 먹었을 때 이 젊은 친구들은 부작용도 좀 덜해요. 아, 그게 크네. 네. 아주 나이 드신 분들 76세 이상은 부작용이 또 더 커요. 아. 그분들은. 그래서 부작용도 좀 덜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은 진짜 꼭 찾아서 꼭 치료를 해야 된다. 막 학교 집단 발발, 집단 감염 이런 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이 일단 오늘 결핵에 대한 정보를 또 헬프님들한테 많이 드렸으니까 저희 영상 보고 한번 좀 꼭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또 도움이 되시면 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